이렇게. 예, 오늘은 제가 이거 대구 시내버스 지금 노선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대구 시내버스가 망쳐지고 있는 이 지금까지 과정을 좀 시민의 힘으로 좀 막았으면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은 노선 개편이 아니라 노선 개판입니다. 그래 구체적인 이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래서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전면 재검토하라. 그리고 시민들이 이걸 좀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 보면 노선 개편 현황 분석하고 문제 파악, 개편 계획 검토, 제가 자료를 다 검토했습니다. 개선 방안 제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우리 대구시가 이 관문도로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이 주 간선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2015년 노선 개편 당시 간선, 지선, 순환, 급행 등 이렇게 노선을 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간선 체제 직선화된 노선을 한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이 순환 지선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노선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은 사례를 제가 다 짚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요 노선 편성 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그 7곡 1번 신설 직행 1번이 7곡에서 4차 순환선 22년도 개통된 도로로 해서 경산 영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노선이라는 그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상시성입니다. 상시적으로 수요자가 있는데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순환도로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등교 시간이나 출근 시간에는 아마 소수라도 이 직행버스 타지만은 낮 시간에는 전혀 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인가가 없는데 탈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신설 급행 1번 대천동에서 대곡을 거쳐서 가창 파동을 거쳐 가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앞산 터널에 그 마을이 없습니다. 이 상시성에 벗어난 노선의 기본 조건이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2015년도 노선 망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달성 4번입니다. 이번에 폐지는 됩니다. 뭔가 하면은 여기가 테크노폴리스에서 달성공단 테크노폴리스에서 하원까지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군 안에서 돌면은 마을버스입니다. 이 마을버스를 빨간색 칠해가 급행으로 요금 받아왔다가 수요가 없으니까 폐지시켰습니다. 요거는 지금 서구 1번인데 지금은 폐지되지만은 2015년도 이런 노선은 안 된다고 했는데 노선을 했다가 10년 지나고 노선을 폐지했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 동구 1번입니다. 동구 1번이 애초에 연경만 돌다가 하루에 4명이 탔습니다. 하루에 종일. 그것을 차를 7대로 정차시켜서 노선을 이렇게 7곳까지 연장하면서 기존의 939나 706번을 타던 승객을 빼앗아 가버리고 노선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이거는 보면은 급행 요 작은 요 글씨 보시면 압니다. 요 급행 8번이 73km인데 급행 8-1번 하고 있는데 요 파란 요 급행 8-1번이 독립적인 구간은 요 차고지 들어간 요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급행 8번이 가버리면은 한 명도 안 타는다는 것입니다. 분리된 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선에 조건도 안 되는 곳에 노선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7곡 1번이 애초에 15년도 이렇게 했다가 노선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 빨간 표시를 했는 거는 여기서 걸어가는 게 이쪽 갔다 오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배차 간격 12분에 여기서 열어가면 5분 6분만 갑니다. 이게 노선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급행 7번 이번엔 폐지되지만은 7곡 4번입니다. 급행 7번이 아니고 7곡 4번인데 운행 키로가 왕복 그리고 편도에 7km밖에 안 됩니다. 노선이 조금도 안 됩니다. 이렇게 급행 이거 동구 7번입니다. 이렇게 노선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7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은 7km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바퀴 갔다 오면 쉬고 할 운행 시간보다도 쉬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 이번에 급행 706번인데 폐지되었는데 똑같은 걸 두 개나 넣었습니다. 요게 보면은 요 노선 전체가 706번, 726번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만 다르죠. 여기만. 이런 노선을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동구 4번, 동구 4-1번 그 대표님 동네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 바퀴 도는데 8km밖에 안 됩니다. 노선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폐지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손도 안 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성 3번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나 하면은 동호지구에서 새로운 그 4차 순환선으로 넘어오는데 여기에 공차 거리가 30km입니다. 빈 차로. 여기 빨간 선이 쳐 있는 여기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에 수성 3, 수성 3-1 두 대가 다니니까 공차 거리가 한 번 운행할 때마다 30km씩 이렇게 빈 차로 다닙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그리고 이런 거는 말하자면 7곡 2번인데 7곡선 나오면은 어느 순간에 꺾어져 버리면은 전부 도심으로 나오는 사람이 노선이 역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차는 아무도 안 탑니다. 그렇게 노선을 배려놨고요. 지금 이거는 2025년도 자기들 설명 자료입니다. 저런 노선을 다 그냥 뒀다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방천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안 먹어요. 이게 흡수해버리고 방천리 같은 경우는요 106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의 106대에서 지금 6대가 더 들어갔는데 여기에 방천리 위생처리장 쪽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마을이 없다는 거죠. 하루에 공차거리가 들어가는 8개 노선의 차량이 그 거리를 하루에 운행하는 횟수 곱하기 하면은요 하루에 2658km 빈 차로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7곡 지구의 노선을 지금 아까 7곡 6번 얘기했는데 노선을 폐지하고 25개 있는데 노선을 2개 폐지했는데 오히려 또 4개를 더 넣었다는 거죠. 27개 돼. 그러니까 365대에서 375대가 들어갑니다. 차가 넘쳐나는 곳에 차를 다 집중시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성서지구 보면은 지금 기존에 20개 노선에 340대가 있었는데 거기도 성서지역에 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선 개편에 3개 노선을 신설해가 넣는 바람에 357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리봉 터널이라는 이곳을 보면은요, 여기가 어딘고 하면은 경북고등학교 뒤편입니다. 담티에서 들어가서 황금동 바로 오는 곳인데 여기도 한쪽 편에는 마을이 있지만은 학교도 구석에 영남 공고하고 해화여고하고 몇 개가 있는데 반대편에는 산입니다. 사람이 안 삽니다. 여기에 기존에 36대가 운행하다가 37대가 운행하다가 여기다가 64대를 넣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없는 곳에 차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선은 제가 15년도도 이 폐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딘고 하면은요 지묘동 지나면은 파괴사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거기에는 인가가 없습니다. 여기에 차 12대인데 지금 추가로 이번에 한 대 더 11대인데 추가로 거의 2개 노선 왕복으로 다니니까 이 24대가 가게 돼요. 22개였다가 24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없는 곳에는 차를 빼내야 되는데 차를 더 추가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폐지되는 234번입니다. 이런 노선을 만들어 놓고 또 새로 이어놨습니다. 한 개 노선 더 들어갔죠. 두 개 노선 더 들어갔기 때문에 37대에서 이렇게 차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노선은 840번인데 경산서 바늘당 서무시장 직선으로 왔던 노선인데 노선을 이걸 잘라버렸습니다. 어디? 좀 전에 말했던 담티고개 사람 없는데 갖다 넣어버리고 노선을 하나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거는 449 노선인데 폐지하고 이거는 결국 여기 범물동 들어갈 때 전부 학교가 있어요. 폐지는 했는데 쓸데없는 저런 노선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 승객이 그래도 300단위 이상 타는 노선이거든요. 60명, 70명 되는 노선에 차를 폐지하고 효율성 높은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이제 750번인데 이 노선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을 또 만들었습니다. 지선 8번을 만들어 놓고 또다시 신설 간선 4번을 하나 잘라버리고 두 개를 추가했는데 원화여고 경화여고 가던 애들의 학군을 딱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706번이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바로 이게 이제 그 909번입니다. 경산서 시지를 거쳐 동대구역 가는 노선입니다. 이걸 완전 폐지해버렸습니다. 보완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399번 경산버스가 동노선이 돼버리는 거죠. 경산버스만 좋은 노선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980번인데 여기에 지금 파란선 죽었는 노선 이게 어떤 거 하면은 반야월서 경산 넘어가는 여기에 노선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노선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요 구간에는 여기까지는 719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동네 마을만 남겨놓은 노선이고 반야월 쪽 사람들이 경산시장에는 이쪽에 상당히 많아요. 노선을 이렇게 박살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산시를 위해서 노선 개편을 했지 대구시를 위해서 대구 시민을 위해서 노선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980번을 절단을 내놓고 여기 동호동 이걸 보완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경산 쪽에 840이라든지 바로 들어오는 차가 부족해졌는데도 차를 오히려 지금 한 대 더 줄여 20대도 차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경산버스 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건 아까 있고요. 요게 이제 939번입니다. 여기에 그 사동 경산 사동에서 백천을 거쳐서 오는데 여기죠. 사동에서 백천을 오는데 도로 주변에 이 노선 구간에 12,383세대가 있습니다. 노선을 잘라버렸습니다. 자르면 어디 자를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칼을 대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 경산버스 타라는 얘기고 대구 시민들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는 노선 개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노선 개편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524번을 신설 간선 4번을 대체를 했는데 이 구간에 전부 다 학교가 있습니다. 와룡고, 외국어고, 그리고 성산고, 성서고, 전부 다 또 경운고, 여기 구간에 전부 학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노선을 학교 있는데 잘라가 대체는 해놨습니다만은 노선을 어디 자를지를 모르고 함부로 칼을 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신설 직행이라고 노선을 만들었는데 이 점선 구간에는 새로 생긴 4차 순환선입니다. 영경을 거쳐서 파군제를 거쳐서 K2D로 그쪽으로 다니는 이 노선인데 이걸 칠곡 경대병원에서 영경을 거쳐서 바로 그 도로를 타고 사람도 안 사는데 도로를 타고 신기역에 내려서 영대를 갑니다.
누가 타겠습니까? 그래 놔놓고 노선을 효율성을 높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설 급행 구간입니다. 이게 파동, 요 좁비당 구간이 파동입니다. 대천동선 와가지고 파동 갔다가 또다시 이 범안로까지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그 구간에 사람이 안 살잖아요. 미술관 한번 거치고 동호지구고 충전소 안승교 앞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신설 노선을 왜 만들었냐? 신설 간선 3부는 자기들 말로는 운행 효율성을 높이겠다 하는데 점성 구간 저기 뭔고 하면은 405번을 뉴턴하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비슷한 노선을 또 하나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말했던 706번을 폐지한 구간에 새로운 노선, 차가 많은데 이 구간에 요 구간은 726번하고 똑같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노선을 또 만들었다는 겁니다. 차를 빼내서 없는 곳에 넣어줘야 되는데 없는 곳은 하나도 내주지 있는 곳에 더 넣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노선이 지금 세 가지 색깔로 구분됩니다. 이 뭔가 분홍색은 급행 7번입니다. 성서 쪽에서 한번 계대동문 쪽에서 한번 환승하면은요 7곳 가는데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데 쓸모없이 이런 노선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다니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도 지금 유통단지 입구에서 서구청 그 신평리 내거리까지 오는데 이건 뭐냐 급행 3번도 있고 상공단 쪽에는 북구 1번도 있고 노선이 사람도 없는데 2대 3대를 가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노선을 만들면은 이용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750번 분리했는데 분리한 구간에 지금 서구 정류장에서 저 구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분리하고 하나는 이렇게 분리해 버리니까 학군이 잘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신설 지선 2번을 만들어 놨는데 순환 2번하고 똑같습니다. 새로운 노선이 독립된 구간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신설 지선 2번 순환 2번하고 22.4km 중에 12km가 같이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설 지선이고 이렇게 이 지선을 보면은 아무것도 이영공라입니다. 저 빨간데 윗선에 아래는 달서 3번하고 똑같이 갑니다. 이영공란에 그 성강장 불과 5개밖에 안 됩니다. 이런데 노선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노선을 유통단지에서 방천리로 갖다 넣어버리는 거죠. 차가 26대입니다. 323 다시 저기에 중복 10km가 나옵니다. 그래서 빈 기름만 떼고 빈 차, 사람 안 사는 곳에 갖다 넣고요. 수성 연호역에서 편도 15km인데 왕복 30km. 이렇게 여전히 이런 노선을 두고 있고요. 제가 개편 사례를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노선 개편이 98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98년도 1호선 개통 당시에 전에 좌석버스 34개, 일반버스 50개 노선 84개 노선이었습니다. 이후 노선 개편했는데 좌석버스 4개를 줄이고 일반버스 62개로 92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하철이 한 노선이 생겼다. 그러면 버스 노선은 줄여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지하철이 생겼는데도 버스 노선 수가 줄어버리고 차는 대폭 줄었거든요. 지하철을 이유로 버스를 줄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개편할 때 제가 이게 수정을 다 하고 지금 자료들이 그때 나온 겁니다. 좌석버스 자체를 폐지시키고 급행 3개 노선을 만드는데 제가 오자가 났습니다. 급행 3개 노선, 간선 66개, 지선 38개. 그리고 이 36개 중에 돌아가는 삥삥 도는 순환형을 36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직선이 아니고 돌아가니까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제가 상당히 주로 처음에는 이 8개 구간에 다 마을버스만 넣어놨던 거를 제가 막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15년도
지금 문제되는 15년도 개편이 어떻게 됐냐? 급행을 8개, 간선을 57개, 지선을 46개, 효율성이 떨어진 지선이 36개에서 46개로 바뀌고 순환형 노선이 30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간선,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을 늘려야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간선을 줄이고 지선을 확대해버리는 이런 개편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노선은 지금 급행을 12개로 늘리고 간선을 61개 늘리고 지선을 50개, 지선을 46개에서 50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은 배차 간격은 늘어져 차는 빨리 안 오는데 길에서 중복돼 가지고 몰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자기들이 계획했는 환승 시스템이라고 제시하는 노선입니다. 급행 3번, 급행 2번, 급행 1번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동네는 구별로 전부 마을버스를 만들어 놔 가지고 이걸 제가 막아서 학생들 학군을 전부 이어주고 기본 틀을 잘못 짜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제가 주장하는 거는 2호선 개통이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2호선도 개통됐기 때문에 노선을 대폭 줄여라. 환승 시스템이면은 환승 시스템답게 노선 수를 줄이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환승 시스템을 이해를 하려면은 환승 시스템은 버스가 중앙에 들어갑니다. 왜? 갈아타기 편하게 하려면은 가는 차 오는 차 버스를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로 내려서 타고 시민이 가장 편하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구는 지금 중앙차로제가 지금 동대구역에서 파티마 병원 가기 전에 동대구역 끝나는 지점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기본 조건이 바로 정시성, 신속성, 편리성. 이거는 교통 기반을 개선해서 고쳐야 되는데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고, 그리고 2015년도 권영진 시장이 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혁한다라고 했는데 개판이 됐다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전부 다 유턴 해제시키고 버스만 좌회전 하던 곳을 다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이 나오고 그 자가용을 인해서 버스가 못 다니고, 그래서 그 악순환이 이용률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그 떨어지는 이용률 16.4% 가지고 지금 새로운 노선을 개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철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노선 개편은 막아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요. 이래 환승 시스템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노선을 직선화하고 노선 수를 줄이고 노선 거리를 단축하고 승강장 수를 줄이면은 승객들이 길에서 안 기다린다. 배차 간격이 대폭 줄어든다는 게. 이 기본 조건도 안 되고, 그 서울이 그나마 이용률이 56%씩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게 중앙차로제입니다. 이런 그 때문에 그렇고, 이후에 폐지된 노선들 보면은 대부분 직선 노선 다 폐지시키고 돌아가는 지선을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이 대수 순환형이 전부 제가 자료를 다 98년도 같으면 지금 27년 전 거까지 제 자료를 모아가 왔는데, 대부분 제가 514번, 504번, 903번 이거는 막 손님이 몇 터지고 황금 노선을 다 죽였습니다. 지하철하고 무관한 노선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런 지선을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지금 16년도도 지금 6년도에도 지금 402번, 305번 이거는 1, 2등 다투는 황금 노선인데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5년에 죽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 그 17개 노선을 줄이고 노선을 새로 만든 것이 달서 4번, 달서 4-1번, 동구 7번, 서구 7곡, 479 이거 제가 앞에서 보여준 바로 승객이 탈 수 없는 차를 만드는 거예요. 동네 버스가 없는 곳에 연 것이 아니라 버스가 많은 곳에 새로운 노선을 직선 노선을 폐기시키고 차를 여기에 다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도 노선이
권정진 시장이 만든 그때 당시 114개에서 121개로 증설되었다가 이번에 또 125개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지원금 현황을 보면요, 처음에 준공연계 할 때는 413억밖에 안 들었어요. 딱 10년 거 14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거 딱 계산하면 계속 오를 수밖에. 재정지원금이 올랐다는 거는 바로 시민이 버스를 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용률이 줄었다는 얘기고, 중간에 924억으로 줄어든 거는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용률을 높여서 적자를 줄인 게 아니고 2006년도 12월 31일 날 노선을 요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줄어든 거고요. 노선 개편의 문제점은 바로 시민 불편 사례. 15분, 5분 이상 기다리면은 버스 안 탑니다. 요새 이 바쁜 세상에 5분, 8분, 10분 넘어가면은 대중교통 다 외면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 많은 노인들밖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지 않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비용이라는 거죠. 돈이라는 거죠. 근데 노선을 저렇게 해서 배차 간격 15분, 17분을 만들어 놓은 평균입니다. 그게. 평균이 그런데 몰려가지고 퇴근 시간에 차가 막혀버리면 30분씩 기다립니다. 이런 차를 누가 타겠습니까? 그리고 왜 차량이 전체가 출퇴근 시간에 차가 엉망입니까? 바로 노선 개편 실패로 인해서 버스를 탈 수 없는 사람이 자가용 꺾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역 소외 문제, 이 고산 3동, 범어 3동, 고승동 이런 곳에는요, 도로가 지금 확장돼 갖고 엄청 요건이죠. 그런데 애들 학교 갈 차가 없어요. 이 고산 3동 같은 데는요, 더군고 시리고 애들 학교 갈 차가 없어요. 그 자가용으로 태워가기 때문에 또 더군거가 좁은 도로에 교문관 앞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길이 엉망이게 다 엉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이런 곳에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노선 개편 설명회가 10월 25일부터 8개, 9개 구군으로 돌면서 했는데 저거들이 탁상에서 했는 거를 통보식입니다. 그리고 노선 개편의 자료가 2015년도 노선 개편이 잘못됐다고 시민들이 일어나니까 노선 다시 개편하겠다라고 그냥 10년을 끌고 온 겁니다. 그 10년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이용률이 16.4%로 떨어졌는데 그 16.4%가 이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교통 단말기 사용 내역을 데이터화 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중점입니다. 그러면은 타지 않는 86%는 못 태운다는 얘기입니다. 저거들이 목적한 바 대중교통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겠다 하면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하고 있는 그 사람의 데이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탈 수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수요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고요. 이 대중교통 개편 배경에 바로 대중교통이라는 기본 요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기본 요건이 뭐냐? 시민들이 기다리지 않게 빨리 왔나? 차가 안 기다리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타면 내가 가고자 하는데 직선으로 빨리 가자는 얘기고요. 편하게 내 집에서 편하게 탈 수 있게 해달라. 이 세 가지는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중교통 기본 요건을 만들면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문제의 해답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바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앙차로제를 해야 된다. 마을버스를 도입해야 된다. 승객이 없고 좁은 도로는 마을버스를 투입하고 또 중앙차로제를 해서 갈아타기 편하게 해주고 그래서 교통기반 개선이 우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노선을 직선화시키고 전면 개편을 다시 해야 된다는 제 주장이고요. 이 16%의 단말기 사용자 민원을 기초하고 있다. 민원을 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컴퓨터 두드리는 젊은 애들입니다. 우리 집 앞에 차도 뭐도 얘기하면 노인들
기본적인 이동복지라는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배제된 겁니다. 그리고 시민 소통 방안, 이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이걸 오픈시켰다면은 시민들이 상당히 이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 접근해서 자기 발언들을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실무 전문성이 없다 보니 이런 걸 못합니다. 못하다 보니까 탁상에서 해가 내는 것이 벨이 나한테 더 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방안을 말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률 확대를 위한 제한, 시내버스 전용 중앙차로 중앙에 배치하라. 도로 역경이 되는 곳에는. 그러면은 정확한 시간에 오고 빨리 가고 편하게 타고 도로 구조를 교통 기반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하철 버스 통합 시스템 구축하라. 그리고 지금처럼 지하철 타고 버스를 갈아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잖아. 바로 탈고 있게끔 사거리에 여기에다가 버스하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버스 타고 지하철에 바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지하철 타고 버스 바로 환승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더 편해지면 비용이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선을 직선화하려면 마을버스가 있어야 된다. 부분적인 소외계층에는 마을버스를 투입하면 됩니다. 사람이 없고 도로 좁고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 노선버스 환승 시스템을 구축해라. 지하철하고 통합된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지하철이 아닌 곳에 버스만 있는 곳에도 서울처럼 환승센터를 구축해서 내려서 바로 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 친환경 교통정책이 뭡니까? 바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 기반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개편하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자동차를 줄일 수가 있고 자동차를 줄여야 기후재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이 바로 교통 기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래 지금 도시별 제가 그 차량 대수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세종시하고 세종시 특별시고 해서 좀 교통이 그래도 차가 많고 해서 넣었는데 인구 대비 시내버스 대수입니다. 지하철 옆에 다 있습니다. 대구 1429명당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서울 1031명당 한 대, 부산 1070명당 한 대, 세종시 822명당 한 대. 전국에서 차량이 제일 부족한 게 대구입니다. 그런데 노선마저도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전부 적자가 나고 빈 차로 다니고 시민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조정만 해도 이용률을 높이고 하는데 여전히 효율성 높일 수 있는 노선 개편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환승센터 확충 주요 지점에 복합 환승센터를 설치하여 버스, 지하철, 택시 간 원활한 환승을 도모하고 환승 할인 확대, 대구 광역철도 포함 이 모든 것을 어떤 부담을 줄이고 부담을 줄이는 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줄여줘야 된다. 그리고 친환경 교통 기반 조성 바로 대중교통의 기본 조건 정시성, 신소성, 편리성 이걸 하려면 교통 기반을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 됩니다. 서울도 최근에 작년에 8,900억 정도 적자가 나니까 우리가 볼 때 중앙차로제가 돼 있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서울도 반쪽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비좀 개살구라고 저는 하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 넘어가노. 그래서 이게 뭘까요? 안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결론 말미에 정리한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한 거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노선을 수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있고 지금까지 현장에서 31년 동안 하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데 엉망입니다. 시민들은 공청회 들은 사람도 그건 말도 안 된다 이 소리는 하지만은 본인들이 왜 말도 안 되는지를 몰라요. 왜? 내용을 모르니까. 그리고 시민들도 차가 안 오는 이유가 왜 안 오는지를 몰라요. 노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비슷한 노선이 2대 3대 몰려다니고 그러고 나면은
한참 기다립니다. 이걸 노선 중복도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용자를 보면은 도심으로 직선화된 노선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용률 1위에서 10위 노선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노선이 짜여져 있고요. 역과 역 사이에 연결성이 좋은 역은 이용률이 높다는 것. 그것은 사람 마음이나 똑같아요. 왜요? 편하면 갈아타기, 편하면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이 늘 하는 말은 대구 시민은 대중교통 이용 안 한다. 왜? 도로율이 좋았어. 이런 개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율 좋은 게 아니고 탈 수 있게 노선을 만들어라. 그게 제 주장입니다. 지금 꺼져버렸습니다. 그래 하여튼 제가 이번에 하는 거는 시민들이 좀 알려가지고 그래서 이 노선 개편에 서명을 받아가 단체 민원을 좀 올리고 싶고 단체 민원으로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98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이런 과정들이 고스란히 대구 시민이 비용으로 물게 돼가 있고 한번 개편하면 최소 10년 이상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편을 시작했는 이상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실질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해서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략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노선이 상당히 정보는 많이 축약돼가 있고 저도 마음이 좀 조급하고 지금 상황이 시국이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좀 관심들을 좀 가져